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도형까지 넣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삽입하시기 위해서 위에 삽입 클릭해 주실게요. 삽입 탭입니다. 삽입 클릭하셔서 그림 이 디바이스로 클릭해 주세요. 이 디바이스로 클릭입니다. 자, 그럼 그림은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KAIT 폴더 더블 클릭 KAIT 폴더 더블 클릭 KAIT 폴더입니다. 자, 그러면 DIAT 파워포인트 예제 더블 클릭 DIAT 파워포인트 예제 더블 클릭 열어주셨을 때 D 그림 1입니다. D 그림 1 찾아주시고 D 그림 1 클릭하셔서 삽입하실게요. 자, 그럼 이제 불러온 요 그림은 위쪽에 크기 변경하시기 위해서 가로 세로 비율 유지 해제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도형 그림 서식 대화창 열어주실 거예요. 크기 오른쪽에 작은 화살표 아이콘, 그림 아이콘 클릭하셔서 그림 편집창 열어주실게요. 클릭하셔서 그림 서식 보여주시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 풀어주시고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 푸셨다면 높이는 6, 너비는 5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높이는 6, 너비는 5.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 풀어주시고 높이와 너비 6 곱하기 5 사이즈로 만들어 주실게요. 자, 예제 D 그림 완성 없으신 분들 오늘 영상 아래쪽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 곱하기 5 사이즈 가로 세로 비율 고정 체크 푸셨으면 이제 서식창은 닫으실게요. 서식창 닫으시고 닫아주신 다음 그림 오른쪽으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배치하실게요. 자, 그럼 이제 텍스트 상자 삽입하실 겁니다. 위에 텍스트 상자 삽입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림 선택되어 있으시다면 여기 그림 서식 위에 그림 서식 탭 열려 있으신 분들 저희 홈 탭으로 같이 맞추실게요. 홈 탭으로 클릭하시고 도형 펼치셔서 기본 도형에 가로 텍스트 글 상자 클릭해 주세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개체입니다. 가로 텍스트 글 상자 클릭. 자, 이제 아래쪽에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실게요. 아래쪽에 드래그. 텍스트는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고요. 그대로 먼저 작성해 주시거나 혹은 글꼴 먼저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희 먼저 작성을 해보시면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까지 적어주세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글상자 외곽선 클릭하시거나 ESC 키 누르셔서 실선으로 여기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외곽선 클릭하시거나 커서가 있는 상태에선 ESC 키 누르시면 외곽선 텍스트 글상자 선택되셨고요. 실선 확인하셨다면 이제 위에 글꼴 바꾸실게요. 글꼴 굴림 바로 입력하실 겁니다. 자, 일단 클릭해 보시게 되면 파랗게 이렇게 영역이 지정이 되죠. 예, 먼저 지우실게요. 그대로 입력하지 마시고 한번 클릭하셨을 때 파랗게 되면 딜리트 글꼴 지우시고 그리고 나서 입력하실게요. 굴림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글꼴 지워주신 다음 굴림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고 24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굵게 기울인 꼴까지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굴림 24포인트 굵게 기울임입니다. 자, 지정하셨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글상자 두 줄이 되지 않도록 가로 너비 조금 넓혀주시고 두 줄이신 분들 넓혀주시고 아래쪽에 배치해 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배치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시사항 애니메이션 지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 D 그림 1이죠. D 그림 1 클릭하셔서 위에 애니메이션 클릭해 주세요. 애니메이션 탭 클릭. 그림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탭 클릭하셔서 애니메이션 펼쳐 주실 겁니다. 애니메이션 탭에서 애니메이션 펼침 단추 클릭 하셨을 때 바둑판 무늬 찾으실 건데요. 나타내기 초록색 애니메이션 나타내기에 바둑판 무늬 보여지지 않으시면 아래쪽에 추가 나타내기 효과입니다. 추가 나타내기 효과로 클릭. 추가 나타내기 효과로 클릭. 자, 그럼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바둑판 무늬 클릭해 주실게요. 바둑판 무늬 찾아주세요.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바둑판 무늬 클릭. 그대로 아래쪽 확인 클릭해 주실게요. 바둑판 무늬 클릭하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애니메이션 지정된 꼭 마무리 숫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지정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완성됐으니까요. 그대로 덮어 씌우시거나 위에 빠른 실행 도구에서 저장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덮어 씌우기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은 닫으실게요. 파일 클릭하셔서 닫기 찾으실게요. 더보기에서 닫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프로그램이 닫히신 분들 KAIT 바탕화면에 다 닫으셨다면 KAIT 폴더 열어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 하이픈 완성입니다. 우리 만들어 주셨던 예제 A 완성입니다. A 완성 찾으셔서 더블 클릭. A 완성 더블 클릭. 자, A 완성 더불어 사는 다문화 가족 이렇게 보여주시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위에 제목줄 살짝 내리시고 역시 폴더는 닫으실게요. 폴더 닫으시고 다시 A 완성은 최대화해서 작업하시기 편한 크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 2 클릭해 주실게요. 슬라이드 2 클릭입니다. 슬라이드 2 클릭하셔서 어떤 도형을 이제 만들어 주실 거냐면 스마트 아트와 이제 도형 같이 편집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완성본을 잠시 보여드리면 위에 그 제목에 쓰실 빗면 도형 1입니다. 얘가 도형 1 배치하실 거고 두 번째 도형 2, 그 다음에 도형 3은 그대로 작성하신 후에 도형 6까지 동일한 도형으로 배치하실 거예요. 왼쪽에.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아트 삽입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 아트 아래쪽에 보실게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도형에서 실행단추 하이퍼링크 연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2 작성하시는 게 이제 50점 배점으로. 그래서 크기나 위치 대략적으로 한번 보아주시고 그대로 지시사항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으로 위에 올려주실 도형, 기본 도형 빗면 찾으실게요. 자, 위에 도형입니다. 도형 펼치셔서 기본 도형의 빗면인데요. 빗면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 액자가 두 번째 줄이고요. 세 번째 줄에 빗면입니다. 기본 도형 세 번째 줄에서 정육면체 옆에 빗면 찾아주실게요. 기본 도형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객체 클릭. 자, 이제 위에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대로 위에 배치, 저하고 비슷하게 자리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위치 잡아 주실게요. 자, 이제 도형 채우기 하시기 위해서 도형 채우기입니다. 우리 대화 상자 열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색이 찾아진다면 위에서 리본 메뉴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가운데 그라데이션 강조 5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서식 상자 열어주셔서 빠르게 찾아주실 건데요. 도형 스타일 보시면 위에 도형 스타일 대화 상자, 도형 서식 대화 상자 열어주실게요. 도형 스타일 오른쪽에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 서식 같은 겁니다. 우클릭하셔서 도형 서식 열어주셔도 위에 이 화살표 대화 상자 같은 겁니다. 클릭하셨을 때 이제 열린 도형 서식 제목 확인하신 다음에 채우기 펼치실게요. 채우기 펼치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클릭해 주시고, 그라데이션 채우기입니다.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클릭해 주시고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펼쳐 보실게요.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클릭하시면 가운데 그라데이션 강조 5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강조 1, 강조 2,
강조 3 이렇게 순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강조 5입니다. 강조 5에서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면 어떤 그라데이션인지 보여집니다. 이름 확인하실게요. 가운데 그라데이션 강조 5 찾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네요. 다섯 번째 열의 세 번째. 가운데 그라데이션 강조 5 클릭해 주시고 종류는 선형 확인하셨으면 방향 바꾸실 겁니다. 방향 펼쳐 주실게요. 방향 펼치셔서 선형 아래쪽 역시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시면 두 번째 선형 아래쪽입니다. 찾아주시면 되세요. 선형 아래쪽 클릭. 자, 그럼 적용하셨으면 선 없음 선 스크롤 이렇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스크롤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내리셨을 때 가장 밑에 선 보여지시죠? 선.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아래쪽에 선 펼치셔서 선 펼치시고 스크롤 다시 이렇게 내리시면 선 없음입니다. 선 없음. 스크롤 내리셔서 선 없습니다. 선 없음 클릭. 자, 그럼 이제 적용된 도형에 도형 효과 넣으시기 위해서 위에 효과 클릭하실게요. 효과입니다. 오각형 모양 그림 아이콘 효과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림자 펼치실게요. 그림자 펼치셔서 그림자 클릭 펼치셔서 그림자 미리 보기 설정 미리 설정 클릭하신다면 미리 설정 클릭하셨다면 바깥쪽에 오프셋 가운데 찾으실게요.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입니다.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효과 클릭입니다. 그림자 오프셋 가운데. 오프셋 가운데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적용되신 효과는 닫으실 겁니다. 도형 서식창 닫으실게요. X 클릭하셔서 닫아주시고 글꼴 바꾸시기 위해서 홈탭입니다. 홈탭 클릭해 주세요. 홈탭 클릭해 주세요. 자, 글꼴 펼치셔서 HY 헤드라인 M 찾으실게요. 글꼴 펼치셔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HY 헤드라인 M입니다. HY 헤드라인 M 클릭. HY 헤드라인 M 클릭. 자, 크기는 클릭하셔서 입력하실게요. 36 입력하시고 엔터. 굵게 기울임에 체크 클릭입니다. 자, 크기는 36 입력하시고 엔터입니다. 그리고 굵게 기울임 클릭. 자, 글꼴 색상 펼치셔서 진한 빨강 선택해 주세요. 색상 펼치셔서 진한 빨강 클릭입니다. 표준색의 진한 빨강 클릭. 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유형.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유형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럼 함께 살아가는 이지민 유형 적어주셨으면 도형 1은 다 작성이 완료가 되셨고요. 이제 도형 2 넣어주시기 위해서 왼쪽에 배치하실 겁니다. 도형 2 블럭 화살표에서 갈매경 수장 찾으실 거예요. 자, 위에 도형 펼쳐 주실게요. 도형 클릭입니다. 도형 펼치셔서 블럭 화살표 그룹에서 갈매기형 수장 찾으실게요.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갈매기형 수장 찾아주실게요.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블럭 화살표 그룹입니다. 클릭하시고 이제 왼쪽에 그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건데요. 왼쪽에 그려주실게요. 적당한 크기 오른쪽에 스마트 하트 넣으실 거니까 오른쪽 영역 좀 남겨 놓으시고 그대로 그려주실게요. 자, 이제 도형 채우기 하시기 위해서 위에 도형 채우기 펼쳐 주실게요.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파랑입니다. 표준색의 파랑 찾으실게요. 표준색에서 파랑입니다. 표준색의 파랑 클릭해 주시고 위에 다시 한번 채우기 클릭하셔서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 가운데에서 클릭해 주세요. 밝은 그라데이션 가운데에서. 자, 그리고 이제 선 스타일까지 지정하시기 위해서 겹선 이중으로 보여지시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도형 서식창 열어주실게요. 도형 서식창 화살표 클릭하셔서 열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 채우기 펼쳐져 있는 부분은 접어 주실 겁니다. 채우기 펼쳐진 부분 클릭하셔서 접으실게요. 클릭하셔서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자, 실선 확인해 주신 다음에 색상 펼치셔서 표준색의 파랑으로 선택해 주세요. 표준색의 파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 너비 5포인트 5 입력하실게요. 너비 5포인트 겹선 종류 펼치시고 이중선입니다. 겹선 종류는 단순형에서 이중으로 클릭해 주세요. 겹선 종류 이중입니다. 5포인트 이중. 자, 그럼 너비 5포인트 겹선 펼치셔서 이중선 두 번째 선 선택해 주신 다음에 도형 효과 펼치실게요. 위에 도형 효과입니다. 도형 효과 클릭해 주세요. 도형 효과는 그림자 넣으시기 위해서 그림자 지금 펼쳐진 상태 보여지시죠? 그림자는 펼쳐 주신 다음에 원근감 왼쪽 위입니다. 자, 그럼 바깥쪽 그룹 안쪽 그룹 스크롤 내리실게요.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원근감 보여지고요. 원근감 그룹에서 왼쪽 위 첫 번째네요. 원근감
스크롤 끝까지 내리시면 됩니다. 원근감 왼쪽 위 클릭. 원근감 왼쪽 위 클릭. 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 접어 주실게요. 그림자 접어 주세요. 자, 그림자 접어 주신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3차원 회전 보여주세요. 3차원 회전 펼침입니다. 3차원 회전 펼쳐주시고 미리 설정 클릭하셔서 미리 설정 클릭하셔서 원근감에서 원근감 평행 아래쪽에 원근감에서 왼쪽 찾으실게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주시면 원근감 앞쪽 다음에 왼쪽입니다. 원근감 왼쪽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서식창은 닫으실게요. X 클릭하셔서 서식창은 닫아주세요. 자, 이제 글꼴 글꼴 홈탭입니다. 글꼴 선택하시기 위해서 홈탭 HY 경고딕 찾으실 거예요. 글꼴은 HY 경고딕 찾으실게요. 글꼴 펼치셔서 HY 글꼴 마우스 휠 쭉 내리셔서 마우스 휠 아래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내리셔서 HY 경고딕입니다. HY 경고딕 클릭. 자, 위에 글꼴 크기죠. 크기 클릭하셔서 그대로 22 입력하시고 엔터. 22 입력하시고 엔터. 기울인 꼴 클릭하실게요. 기울인 꼴 클릭하시고 글자 색상 펼치셔서 진한 파랑 찾아주세요. 표준색입니다. 표준색에 진한 파랑 클릭. 표준색에 진한 파랑 클릭입니다. 자, 텍스트는 다양한 풍습과 문화 존재라고 적으실게요. 다양한 풍습과 문화가 존재한다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적어주신 도형 왼쪽 위에 상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셨으면 너비, 높이 조금 조정하셔서 위에 배치해 주시고 적당하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이제 도형 3번째부터 6번째까지 사용할 도형 배지 도형 찾으실게요. 위에 다시 도형 펼쳐주시고 도형 펼쳐주실게요. 도형 펼치셔서 기본 도형입니다.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그 원통형 제일 끝에 보이시죠? 원통형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배지 찾아주실게요. 칠각형 아래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오른쪽 끝부분에 배지 찾으실게요. 기본 도형 배지. 자, 그대로 이 다양한 풍습과 문화 존재 아래쪽에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세요.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세요.
그래서 왼쪽은 같이 맞추실 거고, 왼쪽은 맞추실 거고, 오른쪽은 적당하게 크기 조정해 놓으실게요. 자, 이제 아래쪽에 요게 4개 그대로, 그러니까 3개 더 복제하실 거기 때문에 요거 위에 그 간격 잘 참고해 주시고 적당하게 배치하신 다음에 도형 스타일하고 효과 넣으실 겁니다. 먼저 도형 스타일 채우기 질감으로 찾으실게요. 채우기 펼치셔서 질감입니다. 질감 파랑 박엽지 찾으실게요. 파랑 박엽지 5번째 질감 파랑 박엽지 클릭. 윤곽선 펼치셔서 윤곽선 없음입니다. 윤곽선 없음 클릭. 윤곽선 없음 클릭. 도형 효과 펼쳐주세요. 도형 효과 클릭하셔서 입체 효과입니다. 입체 효과에서 각지게 찾으실게요. 입체 효과에서 펼쳐진 입체 각지게 찾으실게요. 2번째 줄에 있네요. 2번째 줄에 첫 번째 각지게 클릭. 자, 이제 홈탭 클릭해 주세요. 홈탭. 글꼴 굴림 찾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한글 글꼴인 경우에 그냥 클릭하셔서 지우시고 지워주실게요. 그리고 굴림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굴림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글꼴 클릭하셔서 역시 지워주시고 20포인트 입력하시고 엔터. 굵게 텍스트 검정 텍스트까지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글꼴은 굴림 20포인트 굵게 검정 텍스트 1까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검정 텍스트 1입니다. 텍스트 검정 텍스트 설정해 주시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적으실 거예요. 자, 텍스트는 작은 따옴표 넣으실 거고요. 작은 따옴표 넣으시고 틀림 작은 따옴표 닫으시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적으실게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자, 이제 배치하실 건데 복사 배치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셔서 직선으로 아래쪽으로 배치하시는데요. 첫 번째 도형 일단 위치 잘 잡아주셨다면 자, 바깥쪽 클릭하셔서 또는 ESC 키 누르셔서 실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시고 그대로 아래로 수직 복사하실 겁니다. 2번째, 자, 그리고 3번째, 4번째 도형까지 복사 배치하시는데 마지막 4번째 도형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번째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번째 위치 잡아주시고, 각각 지금 도형과 도형 사이에 간격이 조금 다르더라도 첫 번째 도형과 마지막 도형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1번 도형과 마지막 네 번째 복사하신 도형 위치 먼저 잘 잡아주시고, 나중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시면 되세요. 일단 위치까지만 이렇게 잡아 놓으실게요. 간격 틀려도 됩니다. 마지막 도형 위치만 잘 잡아주세요. 간격 보시면서 이제 지금 배치해 주신, 복제해 주신 그 도형 다 클릭하실 건데요. 마지막 도형 클릭되어 있으시다면 쉬프트 키 누르시거나 컨트롤 키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셔서 쉬프트 키 누르셔서 클릭입니다. 4개 도형 다 클릭해 주실게요. 쉬프트 키 누르시고 개체 4개 클릭 하셨다면 이 위에 도형 서식 탭 보실게요. 쉬프트 키 누르시고 4개 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형 서식 탭 클릭 확인하시고 서식 탭 정렬 그룹에 맞춤 메뉴 클릭하실 겁니다. 정렬 그룹에 맞춤 메뉴 찾아주실게요. 클릭하셔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클릭해주세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클릭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도형과 도형 사이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확인해 주시고 가로는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지금 위치 다 잡아 주시면 됩니다. 방향키 누르셔서 가로 위치 배치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단추 삽입하실 겁니다. 실행단추 위에 도형 서식 탭이 열려 있으시니까요. 도형 서식 탭의 왼쪽 도형 삽입 그룹입니다. 도형 삽입 그룹 펼쳐 보실게요. 도형 삽입 펼치셔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주셨을 때 실행단추 홈 찾으실게요. 집 모양입니다. 실행단추 홈입니다. 5번째 집 모양 홈 실행단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그려주실게요. 오른쪽 아래쪽에 그려주시고 적당히 그려주셨을 때 이제 설정창이 바로 보여지신다면 하이퍼링크 첫째 슬라이드 확인하시고 하이퍼링크 첫째 슬라이드 요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클릭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도형 스타일 지정하시기 위해서 위에 도형 스타일 펼침 단추 클릭, 자세히 펼침 단추 클릭 펼치셔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을 찾으실게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클릭. 자, 이제 오른쪽 배치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 삽입해 보실게요. 자, 스마트 아트 삽입 주기형 찾으시기 위해서 위에 삽입 탭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삽입 탭 클릭이에요. 삽입 탭 클릭. 삽입 탭 클릭하셔서 스마트 아트 클릭하실게요. 스마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스마트 아트 클릭. 자, 스마트 아트 그래픽 선택에서 주기형입니다. 주기형 클릭해 주시고
주기형 클릭해 주시고 주기형에서 기본 주기형 클릭해 주실게요. 주기형에서 기본 주기형입니다. 첫 번째 주기형 클릭하시고 기본 주기형 클릭. 자, 오른쪽에 미리 보기 확인되시죠? 여기 기본 주기형 이름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클릭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주기형이 이렇게 보여지시면 삽입이 된 스마트 아트에서 이제 텍스트를 쭉 삽입을 하실 건데 이 완성본을 보면요. 완성본 잠깐 확인해 보시면 완성본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도형이 훨씬 개수가 많죠. 그러니까 텍스트 글 상자가 훨씬 더 들어가는 도형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형을 물론 추가하시면서 하셔도 되지만 방향을 정확하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 열어 주실 거예요. 스마트 아트 텍스트 입력하시도록 펼쳐 주실게요. 텍스트 입력 상자 펼쳐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추가하시면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방법은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는데 내가 이게 어떤 게 가장 첫 번째 도형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텍스트 상자 열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입력하실 거예요. 입력. 첫 번째 텍스트 외국인 근로자로 입력하실게요. 외국인 근로자라고 입력하실게요. 그냥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한 칸 떼고 근로자. 자, 그 다음은 외국 국적 동포로 적으실 겁니다. 띄어쓰기 하실 거고요. 외국 국적 동포. 자, 그 다음은 외국인 주민 자녀입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혼인 귀하자까지 적으실게요. 텍스트 이렇게 적어주실게요. 일단 5개. 외국 국적 동포,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혼인 귀하자까지 적어주세요. 이주민 유형 5가지 일단 적어주시고 혼인 귀하자까지 적어주신 다음 엔터 치실 겁니다. 도형 추가하시기 위해서 엔터 치실게요. 엔터 치셔서 도형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그대로 유학생이라고 마지막 텍스트는 유학생입니다. 마지막 텍스트는 유학생으로 적어주세요. 엔터 치셔서 추가하신 다음 유학생입니다. 자, 텍스트 입력 다 마무리 되셨으면 텍스트 창은 닫으실게요. X. 오른쪽 위에 X입니다. 자, 그럼 지금 스마트 아트 마지막 도형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실 거예요. 글꼴 변경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도형이 하나만 선택되어 있으면 얘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바깥쪽에 그 스마트 아트 조절점에 있는 선 보여지시죠? 외곽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위아래 좌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텍스트 글상자 바깥쪽에 스마트 아트 테두리 클릭하실게요. 외곽선 클릭. 외곽선 클릭입니다. 클릭하시고 일단 크기 먼저 적당히 조정하셔서 오른쪽에 배치 먼저 하실게요. 오른쪽에 배치 먼저 해주시고 오른쪽에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고
글꼴 변경하시겠습니다. 위에 글꼴은 자, 이제 텍스트 전체 다 변경하셔야 되니까 외곽선 클릭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동하셨다면 이제 홈 탭입니다. 홈 탭 클릭하셔서 글꼴 맑은 고딕 싹 지워 주실게요. 맑은 고딕 다 지워 주시고 굴림 입력하시고 엔터. 굴림 입력하시고 엔터. 18포인트 가운데 맞춤까지 일단 설정하실게요. 굴림 18포인트 굵게 가운데 맞춤입니다. 서식 4가지 지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글꼴 변경하셨을 때 이제 자동으로 그쵸, 도형에 글자들이 텍스트가 줄바꿈돼서 이렇게 보여지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입니다. 디자인 탭 클릭하시고 스타일 펼쳐 주실게요. 스타일 펼쳐 주세요. 스타일 펼쳐 주시고 이제 3차원에서 만화 찾아 주실게요. 3번째입니다. 3차원 만화. 3차원 만화 클릭. 자, 이제 애니메이션 지정하실게요. 애니메이션 위에 애니메이션 탭 클릭하셔서 나타내기에서 블라인드 찾으시기 위해서 펼침 자세히 펼침 단축 클릭. 블라인드가 지금 보여지지 않으시니까 추가 나타내기 효과입니다. 추가 나타내기 효과 클릭. 추가 나타내기 효과 클릭하셔서 블라인드 찾으실게요. 나타내기에서 블라인드입니다. 나타내기 효과 변경에서 블라인드 클릭하시고 확인. 자, 그럼 애니메이션 지정 숫자 확인해 주시고 완성되셨으면 이제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죠. 그대로 빠른 실행 도구에 디스켓 모양 저장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S 누르셔서 덮어 씌우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완성 찾아주실 겁니다. 우리 A 완성 닫아주시고 KAIT 폴더 찾아주실게요. KAIT 폴더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 열어주신 다음 KAIT 폴더 더블 클릭 하셔서 비완성입니다. 비완성 클릭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더블 클릭입니다. 비완성 더블 클릭. 자, 역시 위에 제목줄 살짝 내리셔서 KAIT 폴더는 닫아 주실게요. 닫아 주시고 최대화 시키셔서 화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식생활 실천 파일 열어주셨다면 이제 슬라이드 2로 클릭하실게요. 슬라이드 2로 클릭해 주세요.
자, 완성 확인해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2, 좀 도형 스마트 아트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대로 도형 1 위에 제목 하실 거고요. 도형 1, 그 다음 도형 2, 그 다음 도형 3, 4, 5, 6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실행단추 옆에서 미세우가 들어있는 실행단추, 그리고 스마트 아트 아래쪽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아트. 자, 그럼 이제 제목 이렇게 생긴 도형 찾으실 거예요. 자, 위에 도형 펼쳐 주실게요. 첫 번째 도형은 순서도의 문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도형 펼치셔서 순서도 그룹입니다. 순서도 그룹의 문서. 첫 번째 줄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중간쯤에 순서도 문서 클릭. 자, 그대로 슬라이드 2 배치하실게요. 그리셔서 쭉 드래그 하셔서 제목으로 쓰실 문서 도형 드래그입니다. 자, 이제 도형 서식 지정하실 겁니다. 도형 서식 위에 채우기 먼저 펼쳐 주실게요. 도형 채우기. 펼치셔서 주항 찾아 주실 거예요. 표준색의 주항입니다. 표준색의 주항.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표준색의 주항. 주항 클릭. 자, 다시 한번 채우기 펼치셔서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 그룹의 가운데에서 찾으실게요.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가운데에서 두 번째 줄의 두 번째입니다. 밝은 그라데이션 가운데에서 클릭. 자, 이제 선색과 스타일 지정하시기 위해서 선색 스타일, 우리 여기 도형 서식 대화 상자 열어 주실게요. 클릭하셔서 도형 서식 대화창 열어 주세요. 자, 거기에 선입니다. 선 펼쳐 주실게요. 선 펼쳐 주세요. 부등호 모양 클릭해서 펼쳐 주시고, 색상 실선은 확인하신 다음 색상 클릭하셔서 표준색의 주황입니다. 표준색의 주황. 정확히 이름 확인하시고 표준색의 주황입니다. 표준색의 주황 클릭. 자, 선 너비죠. 너비 5포인트입니다. 1포인트 지우시고 5포인트 적용하신 다음에 겹선 종류는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단순형으로 너비 5포인트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너비 5포인트. 자, 이제 도형 효과 그림자 찾아 주실 겁니다. 도형 효과 위에 선은 다시 접어 놓으실게요. 선은 다시 접어 놓으시고 효과 클릭해 주세요. 효과 클릭입니다. 오각형 그림 아이콘 클릭. 자, 거기에 그림자 펼쳐 주실게요. 그림자 펼쳐 주신 다음에 그림자 미리 설정 펼치셔서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서 오프셋 위쪽 찾으실게요. 오프셋 위쪽 찾으실 거예요. 자,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면 오프셋 위쪽 이름 확인하셔서 마지막 줄,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의 두 번째입니다. 오프셋 위쪽.
자, 이제 그림자는 적용하셨으면 접어 주실게요. 그림자 접어 주세요. 접어 주세요. 접어 주신 다음 입체효과 기울기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3차원 서식이었죠. 3차원 서식 펼치실 거예요. 그림자는 접어 주시고 3차원 서식은 펼쳐 주세요. 자, 이제 위쪽 입체 펼침 단추 클릭하셔서 기울기 찾아주시면 됩니다. 위쪽 입체 펼치셔서 입체 효과에 기울기 이렇게 마우스 올리셔서 기울기 찾아보실게요. 기울기. 네 번째, 첫 줄에 네 번째 효과입니다. 기울기 클릭. 자, 이제 텍스트 입력하시기 전에 먼저 글꼴 변경하실 거예요. 홈 탭 열어주실게요. 홈 탭 클릭해주세요. 홈 탭 클릭하셔서 글꼴 펼치시고 HY 글꼴 찾으실게요. HY 마우스 휠 쭉 내리셔서 HY 경고딕입니다. HY 경고딕 클릭. 크기 클릭하셔서 30 입력하시고 엔터. 30포인트 굵게 기울임에 검정 텍스트까지 적으실 거예요. 적용하실 겁니다. 테마색 검정 텍스트 1입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서식 지정하실게요. HY 경고딕 30포인트, 굵게 기울인 꼴, 검정 텍스트 1로 색상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자, 텍스트는 식중독 증상 및 예방수칙인데요. 우리 도형 서식창 열려져 있는 부분은 닫으실게요. 닫아주시고 서식창은 닫아주시고 그대로 이제 텍스트 적어주시면 됩니다. 식중독 증상 및 예방 수칙이라고 적으실게요. 식중독 증상 및 예방 수칙입니다. 자, 그럼 식중독 증상 및 예방 수칙까지 적어주셨다면 이제 도형 2 먼저 작성하실게요. 자, 위에 도형 펼쳐주신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기본 도형 그룹에서 육각형 찾아주시면 됩니다. 육각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육각형 찾아주실게요. 육각형. 자, 어디다 그려주실 거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도형 3부터 6까지는 도형 3부터 6까지 여기다가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어느 정도 공간 남겨주시고 그 아래쪽에 그대로 그려주실게요. 뭐 도형 2를 뒤에 만드셔도 되지만 그냥 저희 이대로 그려주실게요. 그래서 일단 제목도 적당히 크기 조정하시고 중간 3, 4, 5, 6 넣을 공간 남겨주시고 도형 넣으실 거고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삽입하실 겁니다.
적당하게 크기 조정하시고 실행 단추 오른쪽에 넣을 겁니다. 자, 위치는 대략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채우기 해주실게요. 도형 채우기 클릭하셔서 표준색의 연한 녹색입니다. 표준색의 연한 녹색 클릭. 다시 한번 채우기 클릭하셔서 그라데이션에 어두운 그라데이션 가운데에서입니다. 어두운 그라데이션 가운데에서. 윤곽선 클릭하셔서 선 없음입니다. 윤곽선 클릭하셔서 선 없음. 자,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찾으실게요. 도형 효과 펼치셔서 그림자에 원근감 오른쪽 위니까요. 스크롤 쭉 내리셔야 됩니다. 스크롤 그림자 펼치시고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셔서 원근감 오른쪽 위 찾아주실게요. 두 번째네요. 원근감 오른쪽 위 클릭. 원근감 오른쪽 위 클릭. 자, 다시 한번 이제 도형 효과 클릭하셔서 입체 효과입니다. 입체 효과에 기울기 찾아주실게요. 두 번째 효과는 입체 효과 기울기입니다. 도형 효과 클릭하셔서 입체 효과 기울기 네 번째 효과 클릭입니다. 자, 이제 글꼴 만들어 주실게요. 글꼴 먼저 지정하실게요. 홈 탭 클릭해 주시고 맑은 고디 클릭하셔서 파랗게 블럭 지정되셨으면 딜리트 삭제하신 다음에 굴림 바로 입력하시고 엔터. 굴림 바로 입력하시고 엔터입니다. 크기 클릭하셔서 24 입력하시고 역시 엔터. 굵게 기울임 클릭해 주시고 검정 텍스트 1입니다. 글꼴 색상 검정 텍스트 1로 클릭. 그래서 글꼴 5가지 서식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굴림 24포인트, 굵게 기울임, 검정 텍스트 1입니다. 색상 검정 텍스트 1. 자, 텍스트 내용은 첫 번째 손 씻기, 다음 익혀 먹기, 띄어쓰기 확인해 주시고, 다음 상한 음식 버리기, 식중독 예방 적어 주실게요. 손 씻기, 익혀 먹기, 상한 음식 버리기. 자, 손 씻기, 익혀 먹기, 상한 음식 버리기까지 적어주시고, 저처럼 두 줄로 혹시 만들어지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크기 보시면서 살짝 한 줄로 늘려주시면 돼요. 너비 살짝 조정해 주실게요. 너비 조정해 주세요. 자, 이제 도형 3번째부터 6번째 도형은 배지, 기본 도형 배지 찾아주실 겁니다. 위에 도형 펼치셔서 홈 탭의 도형입니다.
기본 도형에서 배지 찾으실게요. 두 번째 줄, 원통형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기본 도형 배지입니다. 기본 도형 배지 클릭. 자, 이제 위쪽에 4개를 그대로 그려주셔야 되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먼저 하나 위에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런 도형을 4개 이렇게 삽입하실 거니까 너비가 너무 넓지 않도록 적당하게, 너비가 너무 넓지 않도록 적당하게 배치하실게요. 이런 도형을 4개를 넣으실 거예요. 4개. 그러니까 적당하게 배치해 주세요. 자, 이제 도형 스타일 변경하시기 위해서 도형 스타일 질감으로 찾으실게요. 도형 위에 도형 채우기 클릭하셔서 질감. 질감에서 월넛입니다. 월넛 찾아주실게요.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질감 월넛입니다. 월넛 클릭. 자, 이제 선색 주황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위에 윤곽선 펼치셔서 윤곽선 표준색의 주황입니다. 주황 클릭. 주황 클릭. 자, 이제 선 스타일과 그 대시 종류 변경하셔야 되니까요. 서식창 열어주실게요. 도형 서식창 열어주세요. 작은 화살표 클릭하셔서 서식창 열어주시고 채우기 및 선으로 클릭입니다. 채우기 및 선으로 클릭해 놓으실게요. 자, 그리고 선 펼쳐주세요. 너비 2.5로 수정해 주시고 너비 2.5 대시 종류 사각점선입니다. 두 가지 바꿔 놓으실 거예요. 너비 2.5로 바꿔주시고 대시 종류 펼치셨을 때 사각점선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시 종류 사각점선. 2.5포인트 대시 종류 사각점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도형 효과 지정하시기 위해서 위에 오각형 클릭해 주실게요. 오각형 도형 효과입니다. 도형 효과 클릭. 그림자 펼치실게요. 그림자 클릭해서 펼쳐주신 다음에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펼쳐주시고 미리 설정 클릭하셔서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클릭입니다.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줄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글꼴 변경하실 겁니다. HY 경고딕 찾으실게요. 위에 홈 탭 클릭하셔서 글꼴 HY 경고딕 찾으실 건데 HY 경고딕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지금 보여지실 거예요. 그렇죠? 사용한 글꼴이 보여지시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최근 사용 글꼴 다시 찾아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HY 경고딕 클릭 20포인트로 글꼴 수정해 주세요. 20 입력하시고 엔터 기울인 꼴 20 입력하시고 엔터 기울인 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내용 입력하시는 건데, 텍스트 길이가 다 다르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4개를 그대로 복제해서 나중에 너비를 수정하시지 않으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중에서 가장 텍스트가 긴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도형의 너비를. 그러니까 텍스트가 적은 도형으로 먼저 기준을 맞추시면 나중에 복제하고 나서 늘리셔야 되죠. 2줄로 막 보여지게 되면 늘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첫 번째 텍스트 그대로 쓰실 게 아니라 가장 긴 텍스트 찾으실 거예요. 자, 그림 서식은 일단 닫아주시고 가장 긴 텍스트는요. 가장 긴 텍스트는 보시면 몸에서 열이 남이겠죠. 띄어쓰기까지 했을 때. 몸에서 열이 남.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남 기준으로 잡아주실게요. 입력하실게요. 몸에서 열이 남. 해서 이 도형을 너무 텍스트가 작은 걸 기준으로 너비를 잡았을 때는 나중에 이렇게 2줄로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수정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텍스트 긴 도형을 기준으로 일단 입력하시고 몸에서 열이 남 입력하시고 수평으로 복사하시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실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셔서 수평으로 그대로 역시 드래그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도형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도형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형 위치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과 마지막 도형 위치 먼저 잡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가로 도형, 가로 그 간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관없고요. 첫 번째 도형, 그 다음 마지막 도형만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기준. 자,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시고 클릭해서 4개 객체 다 선택하실게요. 쉬프트 키 누르시고 클릭. 자, 그 다음 이제 위에 도형 서식 클릭하셔서 도형 서식 탭에 정렬 그룹의 맞춤입니다. 정렬 그룹의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클릭해 주세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클릭.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클릭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형과 마지막 도형만 위치 잡아주신 다음에 전체 객체 선택하셔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자, 그럼 이제 텍스트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제 바깥쪽 한번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첫 번째 블럭 잡으시고 배가 아픔 바로 입력하실게요. 첫 번째 배가 아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는 몸에서 열이 남 맞고요. 세 번째 역시 텍스트 블럭 잡으시고 메스껍고 토함. 메스껍고 토함. 네 번째 증상 설사가 계속됨 적으실게요. 네 번째 텍스트까지 적어주세요. 그래서 도형 3 배가 아픔, 도형 4 몸에서 열이 남, 도형 5 메스껍고 토함, 도형 6 설사가 계속됨. 자, 이제 실행 단추 찾아주실 겁니다. 도형 클릭하셔서 실행 단추 스크롤 쭉 내리셔서 맨 아래쪽에 실행 단추 끝입니다. 끝으로 이동. 네 번째 클릭입니다. 실행 단추 끝으로 이동. 자, 그리고 이제 도형 2 옆에 오른쪽에 드래그 그려주실 거예요.
하이퍼링크 마지막 슬라이드 확인하시고 그대로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클릭, 확인 클릭. 자, 도형, 서식 클릭하시고 서식 탭입니다. 서식 탭에 스타일 자세히 펼치실게요. 스타일 자세히 펼치셔서 보통효과 주황 강조입니다. 보통효과 주황 강조이 클릭. 주황에서 미세효과 밑에 보통효과 주황 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만 이렇게 잡아 놓으실게요. 자, 그대로 위에 덮어 씌우기 저장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실행 단추까지 이렇게 작성하셔서 배치, 이제 크기 적당히 조정하셔서 배치하셨다면, 도형 조금만, 너비는 조금만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제 스마트 아트 지정하시기 위해서, 이제 삽입하시기 위해서 위에 삽입 탭 클릭하실게요. 삽입 탭. 삽입 탭 클릭하셔서 스마트 아트 찾아주세요.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 클릭하시고 스마트 아트 관계형 클릭하실 겁니다. 관계형입니다. 관계형 클릭하셔서 그룹화된 목록형 찾으실 건데요.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모양, 이름도 확인이 되시고 모양 보시면서 그룹화된 목록형입니다. 그룹화된 목록형 스크롤, 스크롤 내리지 않으셔도 네 번째 줄에, 아니 다섯 번째 줄이죠.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그룹화된 목록형 찾아주실게요. 관계형의 그룹화된 목록형입니다. 미리 보기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생긴 스마트 아트 찾으셨으면 확인입니다. 그룹화된 목록형 확인. 자, 그럼 이제 먼저 크기 먼저 적당하게 조정하셔서 아래쪽에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텍스트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대로 지금 좀 크게 그대로 먼저 설정부터 바꿔 놓으시고 자, 불러오신 스마트 아트 텍스트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실선으로 보여지시는 상태에서 위에 홈 탭 클릭하실 거예요. 홈 탭 클릭하셔서 글꼴을 먼저 펼쳐주신 다음에 글꼴 먼저 펼쳐주신 다음에 도둠 찾으실게요. 도둠. HY 글꼴 쭉 지나가고 도둠 찾으실 겁니다. 한글 글꼴 도둠입니다. 도둠 찾아주세요. 찾으시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입력하시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도둠 클릭하시고 크기는 20포인트.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굵게 가운데 맞춤 클릭입니다. 그래서 서식 4개 지정하실 거예요. 도둠에 20포인트. 굵게 가운데 맞춤까지 클릭입니다. 자, 이제 텍스트 입력하실 건데
텍스트 입력하실 건데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글상자 그 3개로 지금 보여지시죠? 네, 그 부분에 텍스트 펼쳐주실게요. 펼쳐주시고 우린 2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2번째 수준 클릭입니다. 제일 아래쪽 2번째 수준 클릭. 클릭하셔서 네, 클릭하셔서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지워주실 거예요. 2번째 텍스트 상자 수준 2번째 끝에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 삭제입니다. 이렇게 삭제하셔도 되고 또는 글 상자를 아예 클릭하셔서 이 그림 형태에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정리 먼저 하시고 입력하시는 게 좀 글 상자가 되게 작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여기다 입력을 해드릴게요. 텍스트 상자 접어주실게요. 접어주시고 텍스트 상자 접어주시고 첫 번째 학교에서 적으실게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 학교에서. 자, 이제 학교에서 하위 수준 글상자 클릭. 급식 받기 전 손 씻기 적어주실게요. 자, 급식 받기 전 손 씻기 다음 텍스트 글상자에 클릭하시면 다음 텍스트 글상자는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입니다. 자, 2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적어 주실 거예요. 2줄 되더라도 지금 크게 지정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주실 겁니다.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 띄어쓰기 신경 쓰셔서 그대로 적어 주실게요. 자, 그러면 글상자 지금 2개 하위 수준이 급식 받기 전 손 씻기, 화장실 다녀온 후 손 씻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글상자를 추가하시는 방법, 우리 텍스트 상자 열었을 땐 엔터 쳐서 같은 수준 추가하시면 되지만 여기에다 바로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입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 클릭해 주시고 위에 도형 추가 펼쳐 보실게요. 도형 추가 펼쳐 주시면 지금 현재 커서가 있는 도형에서 뒤에 추가할 건지 앞에 도형 추가할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도형 추가 뒤에 도형 추가로 클릭입니다. 뒤에 도형 추가로 클릭해 주세요. 도형 추가에 펼치셔서 뒤에 도형 추가입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 도형 추가, 뒤에 도형 추가로 클릭 하셔도 텍스트 창에서 엔터 치신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지세요. 추가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추가하신 도형에 텍스트 삽입하실게요. 3번째 도형. 체육활동 후 손 씻기. 글자가 조금 크게 보여지셔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입력하실 거예요. 체육활동 후 손 씻기 적어주실게요. 체육활동 후 손 씻기까지 적어주시고 자, 이제 2번째
두 번째 글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적으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집에서. 자, 첫 번째 텍스트 적어 주실게요. 집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하셔서 조리도구 위생 신경쓰기. 조리도구 위생 신경쓰기. 식품관리 철저히 하기 적어주세요. 자, 이제 위쪽에 도형 추가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뒤에 추가하실게요. 세 번째 텍스트 상자 뒤에 도형 추가입니다. 도형 추가 클릭하셔서 뒤에 도형 추가 클릭. 자, 그럼 그대로 적어 주실 거예요. 귀가 후 세제로 손 씻기. 귀가 후 세제로 손 씻기. 자, 이제 텍스트 글상자 귀가 후 세제로 손 씻기까지 추가하신 텍스트 상자 입력 다 끝나셨으면 크기를 사실은 스마트 아트는요, 일단 불러왔을 때 시험장에서는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더 맞으시고요. 크기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크기 조정하시고 먼저 배치하시고 그리고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지금 아래쪽으로 일단 너비 느리셔서 배치해 주실 거예요. 크기 아래쪽에 배치하실게요. 띄어쓰기 확인하실게요. 손 씻기. 저도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이 여기 있네요. 띄어쓰기 확인하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너비 위치 배치하실 겁니다. 자, 스마트 아트 아래쪽으로 크기하고 뭐 띄어쓰기나 텍스트 글자 오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먼저 이렇게 크기 적당히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입력하시면 되죠. 저는 지금 이제 크게 보여드리느라고 큰 상태에서 바로 입력을 했지만 먼저 줄여주시고 배치하신 후에 입력하시게 되면 뭐 두 줄이 되거나 뭐 띄어쓰기가 안 됐을 때 확인하시면서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아트 글상자 선택되어 있으신지 확인하셔서 그냥 줄 외곽선이죠. 외곽선 클릭해 놓으실게요. 애니메이션도 지정하셔야 되니까 외곽선 클릭해 주실게요. 이때 중요하게 혹시 다른 수준의 글상자가 이렇게 잡혀 있는지 편집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시고 외곽선 클릭입니다. 스마트 아트 외곽선 클릭하셔서 스타일 3차원 경사 바꿔주실게요. 스타일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입니다. 3차원 경사 찾으실게요. 두 번째 3차원 경사. 자,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 나타내기 블라인드 애니메이션 지정하실게요. 위에 애니메이션 탭 클릭입니다.
자, 나타내기 찾으시기 위해서 펼쳐 주실게요. 애니메이션 탭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자세히 펼침 단축 클릭. 자세히 펼침 단축 클릭. 클릭하셔서 나타내기 블라인드가 여기 보여지지 않으신다면 추가 나타내기 효과입니다. 추가 나타내기 효과로 클릭.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스마트 아트 나타내기 효과에서 블라인드 찾으실게요. 블라인드. 방금 전에 미리 보기 확인하셨죠? 블라인드 클릭입니다. 네, 블라인드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클릭. 자, 그럼 애니메이션 지정된 거 위에서도 확인되시고 항상 마무리 잘 클릭하셨는지 숫자 확인하셔서 애니메이션 지정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도형이나 이런 배치들 확인하실게요. 전체 크기 배치 보시면서 스마트 아트도 잠시 클릭해 보실게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스마트 아트 클릭해 주실게요. 자, 일단 스마트 아트 클릭하셔서 위에 홈 탭 눌러 보실 거예요. 홈 탭. 지금 우리가 크기 그냥 일단 불러온 상태에서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얘가 크기를 조정을 하게 되면 스마트 아트가 자동으로, 우리 차트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동으로 글자 크기가 위에 보시면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는 20포인트 도둠으로 굵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크기를 조정하시게 되면 위쪽에 제대로 잡혀지지가 않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크기를 일단 지정하시고 입력하신 후에 텍스트 입력하신 후에 위에 글꼴 다시 펼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도둠. 추가하신 도형도 있기 때문에 도둠 크기 20포인트. 자, 그리고 굵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도형 추가하신 거 있죠? 추가한 도형. 여기에는 지정이 되지가 않아서 도둠에 20포인트로 보여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스마트 아트를 일단 먼저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순서는 위치를 먼저 잡아주신 다음에 크기 다 지정하시고 그리고 텍스트 상자나 이런 하위 수준들 추가하실 게 있다면 다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글꼴 크기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맞춤까지 한 번 더 클릭. 그래서 서식은 가장 나중에 해주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배치하시고 나서 다시 변경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혹여라도 먼저 입력하셔서 내가 서식을 먼저 지정했더라도 나중에 추가한 도형들 다시 확인하시려면 여기 점선이 아니라 실선인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 홈 탭에서 마무리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서식. 이 부분에서 감점될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 홈 탭에서 스마트 아트 글꼴과 서식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가운데 맞춤까지 활성화되어 있는지. 자, 지금은 이제 다 수정되셨으니까, 그렇죠? 바깥쪽 클릭해서 전체적인 배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덮어 씌워 주실게요. 컨트롤 S 누르실게요. 컨트롤 S 또는 저장 덮어 씌우기 클릭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의 저장.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슬라이드 2까지 작성을 해주셨습니다.